우리가 필터를 구성하는 소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건가요? 필터 구성 소자. 자, 커패시터하고 인덕터 두 가지가 있다고 했고, 우리가 커패시터부터 한번 살펴보고 있잖아요. 자, 커패시터는 원래는 이제 배터리였지만 얘가 주파수를 선택하는 필터가 될 수 있다고 했고, 인덕터라는 소자도 원래는 전자석이지만 필터를 구성하는 소자가 똑같이 됩니다. 그래서 인덕터 혹은 커패시터를 쓰면 로패스 필터나 하이패스 필터, 인덕터인 경우도 로패스 필터와 하이패스 필터를 잘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로패스 필터라고 하는 거는 저주파를 잘 통과시키고 고주파는 통과시키지 않는 게 로패스 필터가 되고요. 주파수 기준으로. 하이패스 필터는 저주파는 통과시키지 않고 고주파만 잘 통과시키면 하이패스 필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필터의 성능을 나타내준 중요한 지표는 패스밴드가 어디에 있는가, 이 패스밴드가 어디에 있는가가 이제 중요한 거고, 패스밴드가 그러면 스탑밴드로 바뀌는 요 기준이 되는 주파수를 우리가 차단 주파수, 컷오프 프리퀀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차단 주파수는 패스밴드와 스탑밴드. 패스밴드는 통과 대역, 스탑밴드는 차폐, 차단 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폐쇄, 통과 반대말, 폐쇄 대역, 이런 정도로 우리 번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패스밴드와 스탑밴드를 나타내는 기준, 가르는 기준은 차단 주파수, 컷오프 프리퀀시가 된다라고 했고, 커패시터부터 우리가 살펴보고 있었는데, 커패시터인 경우에 소자가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커패시터를 병렬로 한번 다뤄보게 되면, 이 경우는 로패스 필터가 된다는 걸 우리가 확인을 했어요. 자, 그러면 다른 구성도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다른 구성도. 소자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내가 여기를 지우고 여기에 커패시터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왼쪽 편의 회로도는 커패시터가 병렬로 들어갔다고 하면 오른쪽 편 회로는 C가 직렬로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해석해 보지는 않더라도 이런 구성은 하이패스 필터로 역할을 하겠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병렬일 때 로패스 필터였으면 직렬일 때는 특성이 달라질 거잖아요. 달라질 거니까 이건 하이패스 필터가 되겠다라는 거 알 수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자, C의 이제 임피던스 조건을 봐야 됩니다. C의 임피던스. 임피던스라는 개념은 AC 저항이라고 했습니다. 교류에서 전류가 흐를 텐데 교류에서 흐르는 이 전류를 방해하는 성질을 AC 저항 혹은 임피던스라고 하는 거고, 우리가 용어로 삼아서 말할 때는 임피던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임피던스를 보면, 자, 얘가 DC일 때 아니면 주파수가 굉장히 높을 때 아니면 주파수가 어느 정도 있을 때, 그러니까 카패시터는 그림을 보더라도 선 자체가 떨어져 있으니까 임피던스가 무한대입니다. 주파수가 굉장히 커지게 되면 얘는 임피던스가 0,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DC인 경우에는 커패시터는 오픈 역할을 하고요. 주파수가 아주 높아지면 숏 역할을 합니다. 이 중간에서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J오메가 C분의 1이라고 하는 공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류에서는 복소수를 사용한다는 거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원래 교류는 시간적인 변화가 있기 때문에 시간적인 변화는 미분이 되는 거고, 이 미분에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전압 전류이기 때문에 이 미분은 그냥 미분이 아니고 미분에 대한 방정식을 풀기 때문에 미분 방정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미분 방정식을 풀어야지 전압의 움직임, 전류의 움직임이 나오는데, 자, 미분 방정식을 풀려고 하면 너무너무 골치 아프고 어렵습니다. 전문가라고 별다른 방법이 있지는 않아요. 그냥 힘든 거 참고 할 뿐이지. 근데 페이저라는 개념이 나오면서부터 미분 방정식을 쓰지 않고도 계산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요로 신호를 해석할 수 있게 됐는데, 다만 약점이 하나 생겼습니다. 뭔가 하면 복소수를 써야 된다는 약점이 하나 생겼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도 배웠듯이 미분보다는 복소수가 그래도 할만합니다. 물론 계산은 복잡하죠. 복잡한데 미분 방정식보다는 훨씬 낫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 복소수를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럼 커패시터의 임피던스 관점으로 보게 되면 DC에서는 얘가 무한대니까 요 HPF 하이패스 필터로 본다는 거는 이 커패시터를 DC인 경우하고 주파수가 아주 높은 경우 이 두 가지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보고 여기 한번 보는 거예요. 요 중간은 우리가 임피던스 이용해 가지고 계산을 해서 얻어야 될 부분이고, 감으로 잡을 때는 아주 낮은 주파수하고 아주 높은 주파수를 우리가 한번 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쓸데없는 게 되니까 닫도록 하고, 자, 그래서 우리가 요 두 가지, 요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판단하는데, 그러니까 DC일 경우는 커패시터가 오픈이고요. 아주 높은 주파수인 경우는 숏이니까 이거 가지고 감을 잡으면 됩니다. 자, 저주파에서는 얘가 오픈이기 때문에 전류가 흐를까요? 흐르지 않을까요?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출력부에 있는 저항에서도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이 접지의 값이 그대로 출력 전압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출력 쪽에는 전달되는 전압이 없어요. 주파수가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높아지게 되면 여기에 있는 커패시터는 접지가 되기, 숏이 되기 때문에 전류가 잘 흐를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출력 전압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저주파에서는 전압이 안 나오다가 아주 높은 주파수에서는 전압이 잘 나오면, 그러니까 그거는 그림이 요 그림이 아니고 오른쪽 그림과 같다고 우리가 볼 수 있죠. 오른쪽 그림과 같다. 그래서 낮은 전압, 저주파에서는 낮은 전압이 나오고 주파수 올라가면 높은 전압이 나온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정말 읽게 되는지 우리가 스파이스를 이용해 가지고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스파이스로 들어가서 회로를 한번 보는데, 지난번 회로부터 한번 볼까요? 지난번. 자, 요게 이제 지난번 회로입니다. 우리 지난번 회로인데, 요 회로하고 거의 동일하게 우리가 작업을 해주면 됩니다. 얘를 한번 바꿔볼까요?
자, 세이브 에이즈에서 이번에는 하이패스 필터를 한번 파일 이름을 저장을 해 볼게요. 자, 정말 하이패스 필터가 되는지 한번 보면 이 회로를 이제 좀 바꿔야 되겠죠. 이렇게 싹 바꿉니다. 우리가 좀 전에 공부했던 이제 회로가 되는 거죠. 자, 이 회로의 특성을 우리가 한번 봅니다. 근데 현재는 지금 파라미터 수입을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디액티베이트를 시키고 회로를 한번 봅니다.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회로를 다시 한번 본다면, 자, 여기에 있는 AC 전압원, 그 다음에 50옴 저항, 부하도 50옴 저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 커패시터를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면 내가 입력에 걸어주는 교류 전압이 R1과 R2에 이제 걸리게 되는 거죠. 적당한 비율로 나누어져서 걸리게 될 건데, 우리가 이러한 구조는 전압 분배기 볼티지 디바이더라고 불렀고, 전압 분배기는 말 그대로 전압을 골고루 내가 원하는 비율로 배분을 해주는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걸어주는 전압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 전압을 떨어뜨리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 전압 분배기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가 커패시터를 이제 병렬이 아니고 직렬로 달았습니다. 직렬로 단 경우에 나타나는 특성은 우리는 하이패스 필터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나오는지 해석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교류를 해석할 때 보는 지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폭과 위상이 있는데, 진폭은 데시벨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위상은 각도로 이해를 합니다.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요. 자, 이게 전부 다 나올 필요는 없기 때문에 캔슬. 여기 딜리트 해서 진폭부터 한번 봅니다. 자, 진폭을 보는데 이 진폭은 주파수가 워낙 큰 범위로 변화되기 때문에 이거는 로그 스케일로 보는 게 좋아요. Properties에 가서 Logarithmical X-axis Grid를 선택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은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저주파에서는 이 앰플리튜드의 데시벨이 엄청 떨어졌으면 마이너스 70데시벨이면 엄청 낮은 겁니다. 근데 올라가게 되면 점점 올라가서 어떻게 포화되는 것처럼 보이죠. 표로 한번 볼까요? 표로 한번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 있을 건데, 주파수가 아주 높아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마이너스 6데시벨. 왜 마이너스 6데시벨 되는가는 우리가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걸어주는 전압이 1V이기 때문에 50옴, 50옴에 공평하게 이제 나누어지겠죠. 그러면 R1에 0.5V, R2에 0.5V 만큼이 걸리게 되는 거고, 전압이 반 떨어지게 되면 전력은 4분의 1이 떨어집니다. 그 4분의 1에 해당하는 데시벨 값은 마이너스 6데시벨이 됩니다. 자, 그걸 우리가 한번 보는 거고, 자, 우리가 이제 커패시터 값을 설계하게 되면, 자, 여기서 마이너스 6데시벨에서 떨어지는 값, 3dB만큼 떨어지는 값이 중요하거든요. 마이너스 9dB가 어떤 값에서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보면 2.54 kHz가 이제 된다는 건데, 우리가 여기에 있는 커패시터 값을 이제 조정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이 하이패스 필터의 차단 주파수를 조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이 차단 주파수가 한 10kHz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목표를
자, 여기 목표를 이제 컷오프 프리퀀시인데 목표를 이제 10kHz로 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컷페이스 값을 바꾸면 된다는 거고, 지금은 차단 주파수가 좀 우리 목표보다 낮잖아요. 자, 요 정도에서 이제 차단 주파수가 생기기 때문에 2.5kHz가 생기기 때문에 이 차단 주파수를 더 올려야 됩니다. 차단 주파수를 더 올리려면 지금 10kHz 가서 한번 보면, 자, 여기가 10kHz잖아요. 10kHz에서는 차단이 별로 안 되고 패스가 많이 됐잖아요. 자, 그 말은 커패시터가 용량이 커서 그런 거니까 커패시터의 용량을 낮추면 되는 겁니다. 커패시터 용량을 이번에는 한 935 나노페럿에서 더 낮춰서 한 300 나노페럿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커패시터의 용량이 더 낮아지게 되면 이 신호를 통과시키는 특성이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더 나빠지겠죠. 임피던스가 커지기 때문에. 그러면 출력 쪽에 전달되는 전압이 떨어질 겁니다. 우리 목표는 지금 10kHz에서 출력적으로 전달되는 전압을 낮추는 게 목표니까 이 값을 낮추게 됩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 해보면 낮아져서 마이너스 7dB, 그러니까 분명히 낮아졌죠. 그러면 이 방향으로 더 가면 되는구나 라고 보면 되고, 그때 그림을 보면 이제 마이너스 6dB에서 점점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더 낮춰도 되는 거니까 한 100나노까지 갈까요? 100나노. 100나노까지 가게 되면, 자, 이번에는 마이너스 11.5니까 너무 많이 갔네요. 너무 많이 갔으니까 이 값은 조금 더 이제 올려서 이제 통과를 잘 시키게 이제 만들어 줍니다. 통과를 잘 시키게 만들어 주면 마이너스 9.3까지 갔습니다. 조금만 더 이제 올려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170 정도로 해서 다시 한번 계산을 합니다. 근데 너무 많이 또 갖는 모양이네요. 이번에는 160으로 해서 마이너스 9dB가 나오는가 이제 봅니다. 그러면 지금 160 나노페럿으로 했을 때 이 차단 주파수가 10kHz에서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얘가 차단 주파수인 이유는 우리의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이 차단 주파수의 정의는 패스밴드에서 마이너스 3dB만큼 떨어지는 값입니다. 자, 차단 주파수의 정의를 잘 봐야 됩니다. 차단 주파수의 정의. 네, 내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고, 자, 패스밴드가 있으면 패스밴드에 통과하는 값이 있겠죠. 우리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6dB였습니다. 정확하게는 마이너스 6.02 뭐 이렇게 나오는데 대략 이제 마이너스 6dB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패스밴드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3dB만큼 떨어지는 값이 차단 주파수입니다. 네, 여러분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마이너스 3dB는 전압 진폭인 거고요. 이 진폭을 읽으면 안 되고 나는 주파수를 보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3dB 떨어질 때에 그때의 주파수를 읽어야 됩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차단 주파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자, 우리가 지금 이쪽이 마이너스 6dB인 거 알았고, 마이너스 3dB 떨어지면 마이너스 9dB가 이제 목표잖아요. 마이너스 9dB. 근데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거는 여기 진폭을 읽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요 마이너스 9dB에 해당하는 진폭을 기준으로 해서 주파수로 이제 보는 겁니다. 주파수로 보면 주파수가 10kHz인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얘가 차단 주파수가 되는 겁니다. 이 표로 보면 더 명확하겠네요. 표로 보면 자, 마이너스 9dB가 이제 얻어졌잖아요. 얘는 진폭이고 얘는 주파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때에 주파수를 읽어주면 그 값이 차단 주파수라는 겁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계산을 이제 해주면 되는 거고,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파라미터 수입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너무 많이 변동하는 것은 원치 않으니까 한 50나노 정도만 변경을 해볼까요? 어떻게 변화되는지. 시뮬레이션 하면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라서 값이 변동되는 거 볼 수가 있고 조금 더 이제 변동할 수 있겠네요. 좀 더 많이 한번 변동시켜 볼까요? (100나노 페러만큼) 스텝을 주고 한번 변경시켜 봅니다. 굉장히 이제 변동을 많이 하는 거죠. 많이 하는 거고, 자, 여기서 재밌는 부분은 이 하이패스 필터이기 때문에 이 스탑밴드 쪽으로 가게 되면 커패시터 값에 따라 가지고 값 변동되는 게 출렁출렁 많이 이제 변동된다는 거 볼 수가 있는데, 하이패스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하이패스로 가면 의외로 값이 변동하지 않고 거의 마이너스 6dB 쪽에 이제 근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주파수가 높아졌을 때 커패시터 값이 거의 숏이 되기 때문에 이 숏이 된 상태에서 커패시터 값을 더 늘려본다 한들 큰 의미가 이제 없다는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네, 필터의 특성은 자, 진폭을 이제 볼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페이저도 봐야 됩니다. 페이저도 봐야 되는데 이때도 자,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주파수가 너무 넓게 변화되고 있으니까 로그 스케일로 바꿔서 본다는 거. 그러니까 로그 스케일로 바꿔서 보니까 굉장히 이제 부드러운 곡선이 얻어지는 거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90도에서 시작했다가 0도로 이제 가고 있는 거고 차단 주파수에서는 거의 45도가 나오는 거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 정도가 이제 45도가 될 거니까 여기 45도가 되는 거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마크가 여기 있었네요. 마크. 요 정도 내 찍고 보고 싶으면 페이저가 거의 45도 정도 되는 거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45도가 되는 기준은 마이너스 9dB가 되는 요 값입니다. 마이너스 9dB 정도 됐을 때 그때 이제 차단 주파수에서는 위상이 45도로 된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하이패스는 우리가 한번 해봤고 그러면 로패스와 하이패스를 커패시터 이용해 가지고 만들 수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요. 근데 비슷한 방식으로 인덕터도 우리가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인덕터도 우리 오픈해서 그 특성을 뭐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인덕터인 경우는 이제 이 소자 값을 인덕터인 경우는 내가 로패스로 하고 싶다고 하면 얘를 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커패시터하고 인덕터는 반대 관계고요. 직렬 병렬도 이제 반대 관계입니다. 내가 커패시터를 직렬로 연결을 했을 때 하이패스 필터가 나왔다고 하면 얘를 인덕터로 바꾸면 특성이 정반대로 바뀝니다.
그래서 하이패스 필터였기 때문에 로패스 필터로 바뀌게 됩니다. 정말 그런 건지 얘를 한번 세이브 에이저에서 특성을 한번 살펴봅니다. 이번에는 로패스 필터의 두 번째 소자가 되겠고요. 이번에는 자, 얘를 지우고 인덕터를 갖다가 연결을 합니다. 이퀘이션에서도 자, 얘는 L0라고 하고 L 스텝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현재 파라미터 수입은 쓰지 않을 거니까 디액티베이트 하고 똑같은 과정으로 우리가 봅니다. 커드 프리퀀시는 10kHz를 만들기를 원합니다. 뭐 같은 크기로 해가지고 한번 돌려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돌려보게 되면 지금 주파수별 특성이 없었던 이유가 실수해서 그렇습니다. 저 이 L1 값을 이제 바꿨어야 되는데 L0 더하기 L 스텝으로 해서 내가 정의한 이퀘이션이 회로에 이제 쓰였어야 되는데 쓰지 않아서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시 시뮬레이트해서 바꿔보게 되면 특성이 변동은 거의 하고 있지 않다는 거 볼 수가 있고, 지금 진폭만 보고 로그 스케일로 한번 봅니다. 그럼 마이너스 6dB이 거의 일정하게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거의 일정하게 나오고 있으니까 얘가 필터로서 역할을 이제 못한다는 거죠. 못하는데 이 인덕터인 경우는 임피던스 값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임피던스 값을 보면 자, 인덕터의 임피던스 자, DC일 경우하고 주파수가 매우 높을 경우, 주파수가 어느 정도 있을 경우 보면 임피던스는 인덕터는 이제 선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DC에서는 0입니다. 임피던스가. 주파수가 아주 높아지게 되면 무한대로 갑니다. 이걸 오픈숏으로 쓰면 인덕터는 저주파에서는 숏으로 보이는 거고 단락으로 보이는 거고 고주파에서는 오픈으로 보입니다. 어중간한 영역에서는 J오메가 L이라고 하는 값을 가지게 됩니다. 저주파에서는 숏이 되기 때문에 자, 우리 회로를 보면 자, 얘는 주파수에 따라 가지고 임피던스 값이 바뀌었어야 되는데 안 바뀌었습니다. 안 바뀐 거는 인덕터 값이 너무 낮아서 거의 숏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얘를 더 높이면 된다는 거니까 한 1000배 정도 높여서 160 마이크로 헨리로 한번 다시 계산해 보면 이제는 주파수에 따라서 변경되는 특성이 약간 나왔죠. 근데 이 경우에도 우리가 이 컷오프 프리퀀시를 10kHz로 한번 맞추고 싶기 때문에 얘가 10kHz가 되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6dB가 마이너스 9dB가 돼야 되는 거죠.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프를 한번 테이블로 바꿔봅니다. 그럼 마이너스 9dB 나오는 거는 한 100kHz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자, 우리가 목표로 하는 10kHz로 가서 한번 보면 10kHz 여기잖아요. 마이너스 6dB이니까 임피던스가 커져서 부하 쪽으로 가는 전류를 방해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인덕터 값을 이제 바꿔줘야 됩니다. 어떻게 바꿔줘야 되는가 이렇게 하면 자, 여기 J오메가 L에서 지금
전류가 잘 흐르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6dB가 나온 거잖아요. 그럼 전류가 못 흐르도록 임피던스를 이제 방해하려고 하면, 자, 이 L 값을 올리게 되면 임피던스, Z라고 하는데 임피던스 값은 당연히 이 절대값은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임피던스가 올라가면 전류가 잘 못 흐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값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인덕터 값은 조금 더 이제 올려서 400 정도 할까요? 400 마이크로 400 마이크로 한번 올려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6, 그러니까 좀 더 올려야겠네요. 좀 더 올려서 임피던스가 이제 커지도록 800 마이크로로 한번 돌려봅니다. 그래도 여전하네요. 자, 그럼 단위를 좀 바꾸어서 밀리로 이제 바꾸는데 한 1밀리 헬리 정도로 바꾸어 봅니다. 그러면 좀 더 이제 올라가죠. 더 바꿔야겠네요. 더. 한번 5밀리 헬리 정도로 바꿔봅니다. 5밀리를 바꾸면 또 너무 많이 떨어졌네요. 한 2 정도로 해서 한 10, 그러니까 너무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것보다 1에서 2 사이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1에서 2 사이로 1에서 2 사이로 하면 되니까 한 1.5 정도로 해서 다시 한번 계산해 봅니다. 그러면 거의 마이너스 9dB의 값이 나온 거죠. 마이너스 9dB 값이 나온 거니까 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임피던스 값을 올려가면 우리가 원하는 차단 주파수를 10kHz로 바꿀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거의 이제 차단 주파수가 이제 10kHz에서 나온 거를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이제 회로 결과를 분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얘는 로패스 필터를 만들었기 때문에 저주파에서는 마이너스 6dB입니다. 저주파 기준에서 마이너스 9dB만큼 떨어지는 값을 찾으면 차단 주파수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고, 자 마이너스 9dB 값을 찾았는데, 자 마이너스 9dB는 진폭입니다. 얘는 주파수가 아니니까 그래프를 따라가야 됩니다. 따라가서 그때의 주파수를 읽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9dB 찾아가서 읽게 되면 이 값은 거의 10kHz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볼 수가 있고 요 모양이 아주 전형적인 로패스 필터의 모양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위상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위상도 한번 보는데 이 위상도 로그 스케일로 이제 보면 좋으니까 로그 스케일로 보면 이런 모양이 얻어집니다. 0도였다가 마이너스 90도로 변형되어 가는 그 위상 변화 특성을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우리가 파라미터 수입을 해 주는데 단위가 이제 달라졌으니까 한 1, 자, 밀리헬리 정도로 한번 변경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파라미터 수입을 했을 때 특성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자, 여기도 이제 C 스텝을 했는데 여기 틀려서 그렇습니다. L 스텝을 했어야 되는데요. 자, 변형해 주면 특성 값이 이제 인덕터 값에 따라 가지고 이 주파수 응답 특성이 달라지는 걸 볼 수가 있고, 근데 패스밴드는 거의 안 변하고요. 스탑밴드로 가게 되면 많이 변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비슷한 방식으로 하면 인덕터 이용해서 하이패스 필터도 만들 수가 있겠네요. 하이패스 필터도 그것도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얘를 세이브 에이즈에서 이번에는
하이패스 필터로 이제 만들어 주는데, 자, 하이패스 필터는 우리 마찬가지 원리인데요. 직렬로 했을 때 로패스 필터였으면 이 인덕터를 병렬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병렬로 하면 하이패스 필터가 될 겁니다. 우리 예측인 거고, 회로적으로 보더라도 당연히 이제 성립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저주파에서는 이 인덕터가 숏이 되니까 R2에 걸리는 전압은 굉장히 작겠죠. 왜냐하면 여기 거의 숏이 병렬로 됐으니까 전압은 저주파에서 굉장히 작고, 주파수가 올라가게 되면 이 인덕터가 오픈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전류가 대부분 R2로 흘러서 R2에 큰 전압이 걸릴 수가 있게 됩니다. 정말 그런지 얘도 파라미터 수입은 디액티베이트 해서 한번 봅니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진폭 제외하고는 다 제거하고 스케일은 로그 스케일로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높은 주파수에서는 전압이 잘 걸리고, 주파수가 낮아지게 되면 진폭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마이너스 데시벨로 가는 거는 크기가 굉장히 작아진다는 겁니다. 데시벨은 전력의 비율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간다는 거는 지수가 이제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값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에도 10kHz 차단 주파수를 한번 보고 싶은데, 자, 10kHz에서 차단 주파수가 일어나는지 한번 보고 싶은데요. 자, 높은 주파수에서는 마이너스 6dB이기 때문에 항상 마이너스 9dB, 3dB 떨어지는 마이너스 9dB를 찾아야 됩니다. 마이너스 9dB를 찾게 되면, 자, 여기 있잖아요. 여기 2.48kHz니까 이 경우에도 이 값을 이제 10kHz로 이제 바꿔야 되는 거니까 10kHz로 가서 보면, 자, 마이너스 6dB밖에 안 됩니다. 이걸 더 떨어뜨려야 됩니다. 더 떨어뜨리려고 하면, 자, 여기에 있는 인덕터 값이 더 숏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숏 쪽으로 가려면 인덕터 값을 좀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얘가 숏이 되면 숏이 될수록 전류가 R2 쪽으로 안 간다는 뜻입니다. 전류 분배기를 생각하면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이제 떨어뜨릴 필요가 있으니까 한 0.8 정도로 떨어뜨릴까요? 그러면 얘가 더 숏이 되겠죠. 임피던스 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 숏처럼 이제 생각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 지금 10kHz에서 마이너스 6.98, 그러니까 더 떨어뜨려야겠네요. 더. 그러니까 0. 이렇게 하는 게 좀 보기 안 좋으니까 얘는 마이크로로 한번 단위를 바꿀게요. 이렇게 해서 한 300 마이크로로 해서 한번 봅니다. 그러면 또 너무 값을 키웠으니까 진폭이 마이너스 10dB 가까이로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또 약간 올려줘서 임피던스 값을 키워줄 필요가 있습니다. 키워줘서 값을 바꾸게 되면 마이너스 9dB가 10kHz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 하이패스 필터의 차단 주파수가 됩니다. 그래서 주파수가 높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6dB 잘 나왔는데, 얘 기준으로 해서 3dB 떨어지는 값을 찾습니다. 3dB 떨어지는 값을 찾고 그때 주파수를 읽으면 됩니다. 그래서 3dB 떨어지면 마이너스 9dB인데 이 값을 주파수로 이제 바꾸어서 읽게 되면 차단 주파수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간단하게 인덕터와 커패시터를 이용해서 하이패스 필터와 로우패스 필터를 만드는 방법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배웠고, 우리가
더 성능 좋은 필터를 만들려고 하면 인덕터와 커패시터를 교대로 우리가 이제 집어넣게 되면 좀 더 성능이 우수한 필터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만 살펴봤지만 실제 제작을 할 때는 이 인덕터 커패시터를 한 개만 쓰는 게 아니고 여러 개를 이제 겹쳐서 사용을 합니다. 여러 개 겹쳐서 사용한다는 것을 여러분 이제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로페스 필터도 우리 한번 열어서 보면 자 요거잖아요. 자 로페스 필터 원, 투를 봐야겠네. 자 원은 여기 있었고 자 여기 이제 로페스 필터가 되는 거고 얘는 하이패스 필터였어야 되는데 아까 저장을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좀 전에 한 거는 하이패스 필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열어서 자, 요 회로로 보게 되면 얘는 이제 하이패스 필터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 요 회로에서는 얘는 이제 얘도 하이패스 필터가 되는 거고 얘는 하이패스 필터가 아니고 로패스 필터가 되는데 여기서 좀 파일 이름을 잘못 저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구조면 로패스 필터가 되는 거고 자 LPF 자 얘는 이제 로패스 필터가 되는 거고 직렬로 한 개 HPF1 여기서 뭔가 잘못 저장이 됐네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이렇게 되게 되면 얘가 이제 로페스 필터가 이제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요 모양과 요 모양을 우리가 겹치게 되면 좀 더 성능이 우수한 로페스 필터를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개념적으로 그렇게 한번 살펴본 거고, 자, 여기서 우리가 이해한 부분은 인덕터와 커패시터를 직렬과 병렬로 잘 배치하게 되면 로패스 필터와 하이패스 필터를 만들 수 있다는 거고요. 근데 이제 필터 중에서는 밴드패스 필터가 훨씬 더 이제 성능이 우수하고 많이 쓰인다고 했잖아요. 그건 어떻게 만들까 생각을 해보면, 자, 이러한 구조는 우리가 이 인덕터와 카패시터를 직렬 혹은 병렬로 잘 조합을 하면 밴드 필터 혹은 밴드 스탑 필터를 또 만들 수가 있습니다.